빨리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치료하면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환자한테 정말 득이 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케이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을 좀 했습니다. 환자는 71세 여자 환자고 조금만 움직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내원을 했고 저희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인슐린 치료 중인데 A1C가 11.3%, 당뇨는 20년 됐다고 하고 좀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안 좋았던 환자 같습니다. 당뇨 조절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래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그 건진 심혈관 석회와 CT를 찍고 나서 안 좋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사람이고 예, 칼슘 점수 뭐 440점이라고 해서 엔지오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EKG는 이제 septal Q웨이브가 있고 ST 디프레션 T웨이브 인버전이 리드 1, 2, 뭐 V5, 6 이렇게 있었고 엑스레이였고 에코 보니까 그 에이펙스의 모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미드 레터럴 월 쪽도 좀 떨어져 있고 이젝션 프랙션 35% 그래서 LAD랑 서클 쪽이 조금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엔지오를 했는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온 상황인데 딱히 어디를 PCR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일 심해 보이는 부분은 어쨌든 미드 LAD 한 60% 정도로 봐서 에페페아를 해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지케미아가 있는 게 맞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니얼 뷰, 코달 뷰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서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에페팔 RCA는 괜찮고요. 에페팔 와이어를 집어넣어 보니까 에페팔 값은 0.76이 나왔고 그럼 어디서 스텝업이 되나 해서 이제 풀백을 해봤는데 이제 미드LED 리전이 시작하는 부위로 인지한 부분에서 0.79, 0.83, 0.90, 1.00 그래주얼 스텝업이었습니다. 이 롱 스탠팅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벌룬을 좀 불어봤고요. 그 2.5에 20 세미 컴플라이언트 벌룬을 불었고 벌룬 불고 나서는 베슬 사이즈가 원체 작아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잘 벌어진 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를 봤는데 이 노멀 세그먼트는 한참 거의 뭐 디스탈 정도 넘어가서야 이제 노멀 세그먼트가 있었고 좀 당겨 보면 뭐 요 정도 플락 버든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 네, 프록시말 쪽에는 이제 칼시피케이션 동반한 이제 스테노시스 이렇게 있어서 이제 에페파 스텝업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요 구간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프록시말 이제 미드 LAD로 이제 3.0에 48 롱 스텐트를 먼저 깔았고 깔고 나서 여기서 멈췄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뒷부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2.5에 48mm 자이언스 예, 하고 나서 오버래핑 사이트랑 프록시멀에 이제 3.0에 15 NC 벌룬을 해서 잘 끝났습니다. 포스트 에페파 0.85. 그래 환자 좋게 해줬어. 그래서 기분 좋게 끝내기 전에 그래도 LAD 오스 쪽을 불었으니까 서크 쪽이 쫄리지 않았을까 해서 걱정돼서 서크 에페파를 해봤는데 서크 에페파 0.77 이제 0.79에서 1.00 이제 오스티움 부근에 이제 스텝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스텐트를 깔아줘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테리토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드롭 볼론하고 키싱만 해주고 나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LAD에는 3.0에 15 이제 서크 쪽에는 2.25에 30 드롭 볼론하고 키싱 해줬고 나서 코달 뷰는 괜찮았는데 크리니얼 뷰를 보니까 디스탈 타입C 다이섹션 생기면서 루멘이 좀 좁아진 그래서 스텐트를 2.5에 20 또 깔아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뭔가 환자한테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쨌든 포스트 에페팔 0.85 잘 만들어줬고 좋아졌을 거야. 난 좋게 만들었다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환자도 시술 후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만족을 했었고 뭐 하트 페일러에 준한 약물 치료하고 근데 3개월 후 심초음파는 뭐 이젝션 프랙션 34% 크게 변화는 없었고 증상 자체는 니아 클래스 2 정도로 뭐 남아 있었지만은 이전보다 좋아진 상태라고 해서 만족하면서 외래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당뇨 조절은 계속 잘 안 되던 상태였고 시술 10개월째 그냥 니아 클래스 2 정도로 이제 팔로업을 했었고 이제 위내시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엔진이나 컨디션에서 PCR을 했으니까 6개월도 지나고 했으니까 아스피린 단독만 유지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클로피도그렐을 드랍을 했는데 이제
그 한 달 만에 하필이면 또 3일 전부터 심하게 어지럽고 뭐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서 엔지오를 다시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이 스텐트 깐 프록시말 쪽이 레프트 메인 쪽에 약간 한 50% 정도 ISR이 와 있고 좀 가늘은 이제 미드 투 디스탈 그 LAD에 이제 ISR이 심하게 와서 내가 환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이제 타겟 리전을 잡고 서크도 보니까 서크 쪽에도 이제 ISR이 와서 이제 두 군데 드럭 볼론 해주자 해서 이렇게 세 부위에 드럭 볼론을 하고 일단은 그 약간 티미 플로우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다 열어줬다 해서 이제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심한 식욕 부진, 구역감, 혈압저하, 뭐 전신세약감이 있는데 이제 환자 리뷰를 해보니까 척추 협착증으로 3개월간 그 먼슬리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고 있어서 일단 스테로이드를 좀 썼고 스테로이드 쓰고 나서 좀 증상이 좋아졌고 당 조절이 너무 안 되니까 입원해서 조금 당 조절 한참 하고 가세요. 그래서 GLP-1 어고니스트를 이제 추가를 해봤는데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면서 인슐린 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숨차다, 기운이 너무 없다. 한 달 전에 하필이면 또 스테로이드를 끊었었어요. 식후혈당 또 385 이렇게 조절이 안 됐었고 이젝션 프랙션 더 나빠져서 한 25% 정도까지 악화가 됐었고 엔지오 해보니까 이 레프트 메인하고 서크 쪽은 잘 눌려 있는데 이 미드 디스탈 LAD 쪽이 또 ISR이 왔습니다. 여기 미드 쪽도 조금 좁아진 그런 소견이 있어서 그 미드 디스탈 LAD하고 미드 LAD 이제 드럭 볼론 해줬고 코로나린 잘 열어줬고 또 당 조절 잘 안 되니까 당 조절하겠다고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서 다 좋아지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배가 새벽에 가슴이 아니라 뭐 숨찬 게 아니라 배가 가스가 더부룩하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샥 상태고 BST 529 그래서 랩 대기하던 중에 뭐 PA로 빠지면서 이제 CPR 했고 그 중에 이제 ABJ 확인해 보니까 심한 엑시도시스. 그래서 에크모 캐퍼블 센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환자 보호자도 이제 기부업했고 본원에서 CRRT 하면서 좀 버텨봅시다 해서 준비 중에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 마지막 파이널 이벤트가 뭐였는지 알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굉장히 길티를 갖고 해야 된 것 같은데 선생님들 뭐 얘기 좀 해주실까요? 뭐 우리 CS 선생님들과 뭘 디스커션 하고 싶으세요? 이 케이스에서?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의 디퓨즈 LAD 롱 EF 떨어진 사람한테 캐비지 인디케이션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반성을 하는데요. 자, 저기 잠깐만요. 일단 그런 걸 하기 전에 사실은 처음 케이스는 메디컬 트리트먼트 인디케이션. 이게 디퓨즈 롱 리전에 FFR이 보더라인하게 떨어졌으면 심텀이 스테이블하고 라이프 디제이블링이 아니면 여기다 스텐트를 풀 커버리지에서 생길 수 있는 나중에 이런 디자스터보다는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사실은 먼저겠죠. 근데 서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이제 리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왔습니다. T스타 LAD까지 롱 스텐트가 돼 있어서 사실 그라프터블 랜딩이 별로 없고 썰코도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이런 케이스에 서전한테 KBG의 요구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파디스탈에다가 이제 그러면 리마가 모자르거든요. 리마 모자르면 그냥 그 익스텐션 시켜가지고 일단은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일단 양쪽 리마로 익스텐션 하시나요? 아니 뭐 양쪽 리마를 익스텐션 할 수도 있고 뭐 라디알 아트를 익스텐션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파디스탈에다 그라프팅을 해주면 이제 굉장히 가는 곳에다가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야 되니까 과연 그게 롱텀하게 얼마나 갈지는 사실은 뭐 저도 모르죠. 아까 제 케이스 중에서도 완전히 그 디퓨즈여가지고 보여준 ESRD 환자 그 사람도 지금 수술한 지 3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내요. 근데 과연 이 사람 우리가 보통 리마를 LAD이다 하는 페이턴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잘 간다는 컨셉으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롱텀이 얼마나 잘 갈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일단 수술은 다 합니다. 그치. 저 정도 스텐트면은 리마가 좀 짧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네.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인터벤션 특히 멀티베슬의 디퓨즈 롱 리전이면은 서전스 존을 갖다가 세이브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그 디스탈 LAD의 그 한 저기 튜블라 리전 있잖아요. 그 자리가 서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리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가.
홍순창 선생님께서 밑에까지 붙여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서전한테도 굉장히 부담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서플라이 존이 작기 때문에 위쪽에 디퓨즈 리전이 있으면 치고 올라가는 블러드가 얼마 없어서 에이펙스만 보존하는 효과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는 이 4848 두 개 들어가면 서전 존을 거의 100%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거기는 안 하려고 하고 거기는 어떻게든 세이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드롭 벌룬을 하든지 하고 첫 번째 페일러를 했는데 거기가 서전 존이다. 그럼 저는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셔널 스탠팅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전한테 보내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게 베슬 리스판스가 나빠져가지고 서전이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 프로시저를 했을 때 디스탈 렐레이드의 리전이 뭔가가 생겼어요, 선생님. 엔조를 다시 리뷰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레프트 메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선생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지금은 보더라인 그레이존의 FFR 밸류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일단은 맥시멀 메디컬 테라피를 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하여튼간에 4848 두 개 넣는 거는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상태에서 이렇게 PCR 하시기 전에 저한테 뭐 그렇게 그레이존이고 보더라인이고 하면 저는 수술 안 해요. 대부분 컴피티션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수술하기는 되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환자의 어떤 롱텀을 생각하면 그라프트 페일러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수술 안 해요. 박하국 선생님 짧은 퀘스천. 예. 네, 그 질문은 아니고 첫 번째 시술하고 그 서크 되고 나서 빅 다이고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FFR을 0.80에 스틱한 것 같아요. 0.81이면 시술하면 안 되고 0.79면 시술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의 클리니컬 시츄에이션과 리전의 시츄에이션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0.75에서 0.80은 그레이존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이렇게 롱 스텐트를 깔면서 해야 될 건가를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아주 좋은 소중한 케이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선생님 정말 어려운 케이스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말하기 힘들거든요.